하루 아라상의 리코더 스기타 교시 감독 착한 버전의 홍상수 영화 하루 아라상의 리코더는 익숙한 드라마라면 채워져 있어야 할 곳이 비어있다. 주인공의 사연을 풀어놓는 대신 주인공이 경험하는 사건들을 맥락 없이 펼쳐놓는다. 사촌은 아르바이트로 카페에서 일한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 살던 전주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카페에서 손님을 만난다. 어느 날 숙모가 집으로 찾아오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삼촌도 사치의 집을 방문한다. 어떤 행동이 어떤 이유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대신 영화는 사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을 차례로 보여준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는다. 사람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아끼는 마음들을. 일본의 시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 장고 앤 장고 루카레아 세르지오 코르부치는 누구인가? 장고 위대한 침묵을 연출한 60년대 이탈리아 웨스턴의 전설. 장고 분노의 추적자로 코부치를 오마주한 퀸틴 타렌티노는 재치와 입담으로 거장에 대한 존경을 숨기지 않는다. 독특한 시각의 시퀀스 분석과 최근작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에서 디카프리오가 코르부치 감독을 만나는 미공개 신에 얽힌 사연을 공개하는 타란티노의 표정은 해맑다. 장고의 주인공 프랑코 네로와의 인터뷰. 슈퍼 8mm로 찍을 당시 촬영 현장의 스케치 영상도 소개된다. 전지적 장인이 연출한 60년대 전설적인 대중영화의 모든 것이다. 링귀 Sacred Bones. 링귀 모녀는 용감했다. 마하마트 살레 하룬. 아프리카의 현실을 다룬 영화는 인습과 악법 아래 신음하는 여성의 문제를 화두로 삼는다. 딸과 함께 사는 여성 아미나의 이야기인 이 영화도 마찬가지다. 임신한 딸이 학교에서 쫓겨난다. 과거에 딸을 임신해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쫓겨난 그녀는 충격을 받고 엄마의 존재를 밟고 싶지 않은 딸은 낙태를 원한다. 여성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몸의 권리는 부정하는 사회. 남자는 놀랍게도 물러난 자유의 혜택을 누린다. 마하마트 살레하룬 감독에게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안겨준 절규하는 남자와 비교해 이 영화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다. 아들과 아버지의 비극적인 관계와 그로 인한 슬픔은 여기에 없다. 영화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오히려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모녀에게 힘을 실어주기 원한다. 미래와 생명이 여성의 목숨을 선언한다. Returning to Length, Fragments. 랭스로 되돌아가다 단편들. 장 가브리엘 페리오. 사회학자 디디에 예리붐이 부친의 병환 이후 고향에 돌아가면서 쓴 회고록이 바탕이 된 작품이다. 스타로토른 아델 예넬이 나레이션을 맡아 예리붐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다큐멘터리 작가 장 가브리엘 페리오는 수많은 영화와 기록 영상의 클립을 모아 역사적 이미지를 제공한다. 두 개의 장과 짧은 에필로그로 구성됐는데 첫 장은 전후 프랑스의 사회, 계급, 노동 문제에 접근하며 고다르의 조크처럼 시작하는 두 번째 장은 1960년대 이후 사회주의 정당과 우익 대중정당 사이에서 대중이 보여준 정치-사회적 변화를 고찰한다. 원작의 성정체성 부분을 생략하고 사회계급에 집중한 영화는 만만한 접근 대상이 아니다. 예리봉의 지적 수준을 따라가야 해서가 아니라 보는 이에게 어떠한 입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암파로, 시몬 메사 소토. 싱글맘 암파로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자 10대 아들이 징병되어 국경 분쟁 지역으로 보내질 상황에 처한 사실을 알게 된다. 내일이면 사선으로 떠날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암파로는 부정부패로 점철된 체제의 도전장을 내민다. 영화 내내 주인공과 그의 가족들은 부당한 일을 당하지만 격렬한 분노로 감정을 토해내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이 위정자를 대신해 가난한 자들이 싸우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칸네 영화제 단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감독 시몬 메사 소토의 장편 영화로 타이틀로를 맡은 산드라 멜리사 토레스에게 비평가 주간 라이징 스타 상을 안겨주었다. 디셉션 아르노 데플레르생 감독. 미국 작가 필립 로스가 1990년에 발표한 동명소설을 프랑스 감독 아르노 데플레생이 각색했다. 주인공 필립은 런던에 사는 유대계 외국인이자 50대의 귀여운 남성 작가이다. 필립은 여러 여성에게서 창작의 영감을 얻곤 했는데 최근에 만난 영국 연인 레아 세이드와의 관계는 꽤 깊어 보인다. 필립의 작업실에서 종종 오후에 한때를 보내는 두 사람은 허물없는 대화를 이어가고 그 사이로 필립이 과거에 관계 맺었던 인연 및 부인과의 이미지가 교차한다. 풍자극과 멜로드라마를 오가는 불규칙한 리듬은 의도한 혼란으로 보인다. 후반부 상상의 법정신을 통해 필립을 노골적으로 풍자하면서도 감독은 그를 완벽한 거짓말쟁이, 타고난 작가, 부도덕한 남자 등 어느 하나로 규정하지 않고 저글링한다. 이 영화는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 여배우 레아 세이드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The Road to Guthrie, 바랏 미를. 드루브는 어린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야생동물학자가 된다.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주에 있는 고다이카날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동물들을 관찰하기 위해 현장 연구를 수행하러 간다. 40년이나 된 오래된 지도와 GPS 장치만 가지고 휴대전화 신호도 안 잡히는 600평방킬로의 야생의 자연을 헤쳐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현지인의 도움은 필수고 그는 도레이라는 가이드를 만난다. 말수가 적은 그의 첫인상은 좋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뢰가 쌓인다. 연구가 진행되던 와중 도레이는 갑자기 고향에 제사를 지낼 일이 있다며 다녀오겠다고 하곤 연락이 두절된다. 다시 그를 찾는 과정에서 도레이가 왜 제복 입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지, 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지를 알아가게 된다. 그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극빈증의 삶에 대한 기록이다. 파비안, Going to the Dogs, 도미니크 그라프. 시인이자 소설가인 에리 게스트너가 자신이 살았던 1931년 독일 드레스덴을 무대로 그 해에 쓴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시킨 도미니크 그라프의 3시간에 걸친 연애 서사극은 원작보다 프랑스와 트리포의 쥐렌 짐에 더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문사에서 일하는 파비앙과 교수가 되기 위해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라부데, 그리고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은 배우 코르넬리아. 세 사람의 이야기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마지막 시대를 무대로 퇴폐와 방종의 광란 속에 몸을 내맡긴다. 영화는 초반에 흑백 기록 필름 8mm 촬영
분할 스크린 등 여러가지 기법으로 콜라주 된다. 하지만 나치의 등장으로 세 사람은 무거운 시대의 공기 속에 가라앉고 각자의 방식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공기 같았던 영화가 돌처럼 무거워지는 시간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가장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굉장히 뭔가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The Hand of God, 신의 손,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 페데리코 펠리니의 아마코드를 반주하게 만드는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의 신작 신의 손은 그의 전작들과 다르다. 마라도나가 나폴리 구단으로 이적할 것이라는 풍문으로 도시 전체는 술렁댄다. 첫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는 바비에토는 내성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인 동시에 또래들처럼 축구광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떤 날 거짓말처럼 찾아온 비극적 사건은 바비에토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고 그는 이제 가혹한 성년식을 치러야 한다. 한 인터뷰에서 감독이 운명과 가족, 스포츠와 영화, 사랑과 상실의 이야기라고 밝힌 이 영화는 그의 데뷔작 엑스트라맨 이후 20년 만에 감독의 고향인 나폴리로 들어가 촬영한 자서전적인 영화이다. 이 영화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 영화는 시네마 천국 같은 그런 느낌의 영화였습니다. Not One and Not Two, 벗어날 탈, 서보형 감독. 볼일 볼이, 자타가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니라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불가의 철학이다. 이는 동시에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병을 얻었지만 정신적 수련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남자의 일화가 등장한다. 뒤이어 미술 작가이면서 신작을 준비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둘은 같은 장소, 다른 시간대에 있으며 서로를 교차한다. 벗어날 탈의 스토리를 길게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영화는 실험적이며 도발적인 시각적 전위를 다채롭게 펼쳐내었다. 내용적으로는 수수께끼가 되고 형식적으로는 매혹의 장이 된다. 앵글, 색감, 리듬, 속도, 시간 등의 문제를 활용하여 한 편의 영화로 저선문답을 구현해 보려고 한다.